네, 그 사이에 중국 증시는 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도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정리하면서요, 내일 금요일장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의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우선 낙폭을 축소해서 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심화되는 좀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부분은 전일에 어떤 미국 시장이 더 심했죠. 어떤 미국의 대표 특히 이제 소비재 종목들이 이 급락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좀 영향받았지만 우선 글로벌적으로도 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구간이라는 걸 다 인정하는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부분이 이제 좀 시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증시에는 그 좋은 모습은 좋은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변동성을 계속 자극하고, 금리 상승이 역시 환율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심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장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장에서 중요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시장만큼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이지 않죠. 미국 쪽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적 리스크에 의한 이벤트 그리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로 시장을 좀 움직이는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시적 전망치나 상황을 체크를 면밀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전일에 이제 미국의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재 업종을 하는 대형 어떤 유통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장의 예상 증시 시장의 어떤 시적 전망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EPS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시적 가이던스를 지금 많이 낮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좀 증가하는 점에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췄다는 걸 봤을 때 단순히 이제 경기 소비가 잘 일어난다, 돈을 잘 이게 아니라 이 원자재 가격과 유통망에 의한 부분이 그대로 미국의 그런 유통업체들한테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은 향후에 봤을 때도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글로벌적으로도 어떤 키포인트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을 좀 크게 좀 암시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물가가 높아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마진 압박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전일에 미국 업체들의 급락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기름값이나 음식값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구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 어떤 경제 지표는 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시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기대감도 컸지만은 이 한국은행 총재가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면서 내적으로도 이 환율에 대한 상승폭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이 50bp 인상에 대해서 4월까지는 이 고려를 안 한다고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떤 정부에서도 고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능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국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의 투매에 대한 부분이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계속 그 시장에서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업종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증권업종의 하락세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오늘도 지금 뭐 증시도 하락했지만, 역시 뭐 증권사들, 그 전에 어떤 주가가 좀 호황이었을 때, 이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많이 컸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 1분기 실적도 부진했지만 2분기 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급감하는 점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이어서 어떤 장담하기에는 좀 약간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증권사들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평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좀 어둡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들의 하락세도 많이 눈에 띄었죠.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NC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금 제 주가 상황이 이 인플레에 의한 충격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어떤 상승을 가져갈 만한 포인트,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한다라도 인터넷 플랫폼 외에 메타버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 빨리 잡히는 와야 어떤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진성TC죠. 지금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지원 방안 때문에 미국의 캐터필라도 그렇고 다른 기계 공작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수주나 우크라이나 수주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로 인한 미국 쪽의 정부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지금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진성TC에 대한 어떤 좀 강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옳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내일 장도 크게 모멘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죠. 지금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 돼 있는데, 우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풍이 돌아왔을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반등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날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모레 20일에 정상회담 이후에 이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단체장을 만난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런 점에서 미국 과의 어떤 무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숨통이 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장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월화 주 초의 부분은 좀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되는데 역시 물가 인플레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우선 단기적인 매매 대응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 주요국 증시가 변동성이나 또 일간
등락폭이 평소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 전략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당일 분위기에 따른 빠른 매매 대응보다는 이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고환율이나 인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수익성 보전이 확률이 높은 대형주로 접근하는 전략, 조금 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좀 안전한 투자 전략 강조해 주시네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